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리버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부장도 모르고 순서가 바뀌었구나. 메인 뉴스에 안 나오고 종합신문에도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도 모르는 나만의 정보를 청취자분들에게 털어놓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지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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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3번만 하면 대선입니다. 그럼 뭐 이 3번이 끝나면 대선이 끝나면 뭐 이제 정보 보고 할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두 분 중에 이긴 쪽은 맞습니다. 인수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야 되고, 그게 핵심이죠. 진 쪽은 당 내홍, 전당대회 해야죠. 전당대회, 뭐 비대위 개편 누가 물러나나 요런 거, 잔치 한쪽은 잔치집 취재, 한쪽은 초상집 취재,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 보고 시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 취임하면은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슈는 끊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희가 어제 이제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모실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결정적 10초. 그러니까 이제 유세현 장을 직접 안 가시죠? 가시나요? 갈 때도 있고 네. 안 갈 때도 있고. 후배가 갈 때도 있고 본인이 지금 갈 때도 어제는 있고. 안 갔고 그저께는 갔고. 그래요? 예. 부산에 그저께 고향이라서 가셨나 보다. 아닙니다. 그 청계광장 갔어요. 성격까지 안 갔어요? 부산 아니고. 그저께 부산이 핵심이던데 국민의힘은 왠지. 뭐 어쨌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메시지나 어떤 뭐 유세에 있었던 행동 이런 거 중에서 본인이 딱 요거가 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되는 걸 저희가 결정적 10초다 이렇게 해서 좀 뽑아 봐달라 부탁드렸거든요. 먼저 민주당에. 네. 어제는 결정적 이재명 후보의 어제 유세에서 결정적 10초는 뭐였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면 그저께 것도 할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저는 맨날 들으니까 이재명 후보자의 발언을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유세의 특징은 강남을 돌았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을.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완화 딱 1년만 하겠다. 6개월 안에 팔면 다 면제해주고 다음에 팔면 절반, 그 다음은 4분의 1.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에서. 민주당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인데 뭐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이전에 이런 공약을 다 발표하긴 했지만 강남에 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뭐 좀 이번 선거의 특징을 좀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징이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라도 해야 된다. 네. 자신의 이념과 뭐 당의 이념을 떠나서 뭐든지 다 수용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전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의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의 정책이면 어떠냐? 뭐 좋은 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실용. 그렇죠.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득표 효과는 어떨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옛날에 뭐 흔히 얘기하는 강남 좌파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뭐 중요한 게 수도권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이기는 거고 특히 이제 서울이 더 중요성이 커질 텐데 서울 유권자들의 가장 큰 민심의 중요도 관심사는 어찌됐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또 강북을 돌거든요. 첫 번째 일정지로 노원을 갑니다. 노원 유세의 가장 큰 핵심은 또 부동산입니다. 가서 또 이제 재개발 얘기하고 또 뭐 이제 1주택자 팔 때도 뭐 이렇게 양도세 깎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네. 갑자기 오늘 노원 간다니까 거기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역구잖아요. 맞습니다. 이준석 특성상 여러 거 보고 있다가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 뭐 하나 딱 잡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뭐 보시죠 뭐. 거의 100%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본인 지역 이슈는 본인이 아무래도 제일 강할 테니까 본인 지역 키우니까 그거 뭐 맞는 아닌데요. 뭐 아닌 게 하나 나오면 본인 생각에 그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곽지훈 기자 보시기에 어제 윤석열 후보 유세 일정 중에서 결정적 10초가 뭐였어요? 오늘 조간신문 중에 한 군데서 이걸 제목으로 뽑았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 가서 유세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선생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들에서 네. 이를테면 뭐 김무성 대표 때도 그랬고 뭐 지금 이준석 대표도 네.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존중 그다음에 네. 뭐 DJ 정신 계승 요런 표현들은 많이 했는데 많이 했었죠.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선생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쪽 그 계열 정당의 대표 또는 후보로서는 거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최상의 극존칭이 나왔다 이런 네, 뜻이신 네, 거죠? 거의 극찬을 했고요. 네. 내용도 보면 뭐 그 DJ 집권 초기에 국민과의 대화 때 뭐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져갈 세 가지를 이제 김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 지역 감정 부정부패 이런 거를 꼽았다면서 이제 사실 그래서 이 부정부패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어떤 집권 시 현 정부 그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의 역풍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역공을 편 거였는데요. 그래서 영터리 프레임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마라. 이 부정부패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해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거 DJ도 얘기했지 않나. 이제 요런 주장을 한 겁니다. 오, 그렇구나. 그 이제 일종의 뭐 호남 공약 뭐 이준석 저 대표는 뭐 20% 25% 얘기하는데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집권시 적폐 수사,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대통령이 되면 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수사하겠다는 거에 대한 사실 감정적인 반발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 호남 지지율 좀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점 세게 사실 보통 이제 대선 후보들이 유세를 하면 네. 그날 첫 유세지에서 한 발언에서 이게 물론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지역 공약을 네. 바뀌는데 보통 그날 기조가 쭉 이제 이어가거든요. 네. 근데 어제 윤 후보는 희한하게 광주에서 한 것보다 전주에서 한 게 더 세고 전주에서 한 것보다 청주에서 한 게 더 세가지고 기사를 계속 고쳐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광주에서는 그래서 이 부패 척결 뭐 민생 확립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전주 유세에서는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마치 정치 보복처럼 생각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일종의 윤석열 씨 정면 돌파란가? 예, 그러니까 청주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대장동 땅 수용당한 사람 아파트 사 들어온 입주민 다 착취당하고 이용당한 거 아니냐 백성의 고열 아니냐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정부패는 내 편이고 남의 편이고 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광주보다 전주보다 더 아침보다 저녁이 더 세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처음에 기사를 한번 써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 갔다는 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기사를 계속 바꿔야 돼가지고 어제 좀 피곤했습니다. 호남에서 그 적폐 수사 발언 이후 호남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호남에서 오히려 그거를 부정부패 수사하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려고 했다. 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각종 기자한테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다. 그저께 부산 가셨다면서요? 네, 청계관장, 예, 청계관장. 네. 그저께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일정들 중에서 청계관장 일종의 출정식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더 화제가 되는 게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어퍼컷 나오고 막 이랬던데. 그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사실 반응. 서울부터 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이 순서대로 돌았는데 쭉 일관되게 이어진 기조가 좀 좋게 말하자면 이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고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뭐랄까요 승리에 대한 좀 어떤 낙관적인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자신감과 낙관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진짜. 이를테면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제가 약간 눈에 꽂혔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새봄에 승리의 축배를 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윤 후보가. 그래서 이거 뭔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말이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막 어퍼컷 막 그다음에 막 뭐 허공에 대고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손을 펴서 내밀었다가 이렇게 주먹으로 막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거 원래 그 당에다 사전에 주문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에서는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뭐 위에서 손 흔들어주고 이제 지지자들하고 악수하고 그냥 요 정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 후보가 즉석에서 좀 약간 흥이 올라서 좀 속된 말로 업돼서 좀 그런 동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반응은 당에서는 뭐래요? 잘했대요? 못했대요? 아니 뭐 당에서는 당연히 너무 좋지 않았냐 분위기 띄운다고 이런 반응이고 현장에서도 이제 물론 유세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윤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안 가죠. 이제 그런 특성이 전제가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퍼컷 세레모니 할 때는 뭐 거의 환호성이 나올 정도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우리 이재명 후보자님의 발언도 조금 더 소개를. 그럼요. 예.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좋은 거. 예.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네. 이재명 후보자가 연설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키워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유능한 경제 통합 아니요? 위기 극복 총사령관. 위기 극복 총사령관. 코로나 극복하고 소상공인 대폭 지원하겠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다. 예. 그리고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
통합의 나라.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후보 이름을 직접 지칭하진 않지만 항상 누가 되면은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나라를 자꾸 세대별 그리고 뭐 연령별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되면은 또 나라의 위기가 올 것이다. 난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처음부터 느낀 건데 아마 3월 8일까지 그럴 것 같은데 민주당은 역시 뭐 인물 구도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 인물 경쟁력이 능력이나 이런 점이 윤석열 후보보다 경험치는 꽤 높다. 그래서 인물 경쟁력으로 가는 거고 역시 뭐 그 국민의힘 쪽은 구도, 정권 교체 여론 요걸로 가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맞죠? 뭐 이재명 후보자가 연설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뭐 파란색 옷을 입는다거나 네. 당 점퍼를 입는다거나 그래서 이걸 입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검은색 양복. 한 번 입었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한 번 입었다는데 선대위 출범할 때. 네, 그때 입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검은색 양복을 입고 요즘에는 어제 오늘 어제 그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당내 지지층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그런 이 우호 세력은 이미 결집을 시켰다. 여기서도 나를 안 찍어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총사령관 뭐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색깔이 뭐 어쨌고 그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개인 이재명의 경쟁력으로 가는 게 낫다.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비토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도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라는 이미지보다는 내 개인의 역량, 경기도지사로서의 역량, 성남시장으로서의 역량을 보고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면 좀 그러니까 양쪽 선거 캠페인 방식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일종의 인물과 구도.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눈길을 가던데 후보 말고 유세차 올라가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은 되게 중진들이거든요. 이낙연, 존치표 이낙연, 정세균, 송영길, 그다음에 추미애 올라갔다는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은 보니까 다 뭐 청년, 뭐 저희가 잘 모르는 청년들이 올라가서 유세한다던데 그것도 컨셉이에요? 방향이 다른 거? 아무래도 뭐 의도가 그런 있는 것 건가? 같습니다. 뭐 민주당이 선대위를 꾸릴 때부터 이미 민주당 원팀 해서 이 거대한 큰 배가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 이건 이제 깨트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자 자체는 이제 민주당 후보라기보다는 뭔가 이 개혁의 상징 그리고 뭐 유능한 행정가의 상징 이런 것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은 또 당을 뭐 난 민주당과 상관없어라고 마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당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그런 활동을 해왔던 거고 유세할 때도 약간 이제 뭐 이 다선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저명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또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그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그 저번 재보선 때부터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본인 선거운동 때도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이득을 봤다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긴 하는데 제가 민주당 유세를 영상으로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청년들만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진 의원들이 올라오고 청년들은 보통 유세 한 번 하면 한 2명 많으면 3명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통 총 한 6-7명에서 많으면 한 10명 정도 찬조 연설을 하는데 그중에 그렇고요. 뭐 이를테면 각 지역별로 좀 성징성이 있는 중진들 뭐 어제 청주 유세에서는 그 청주에서는 좀 중진 의원들이 많이 올라왔고 나경원 전 의원도 올라왔고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광주에서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올라와서 찬조 연설을 했는데요. 그 지지 호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호남의 과거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도와주는 연설인지 뒷사는 연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 찬조 연설인데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국민의당에서 유세차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렸고 애도의 말씀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 정치적인 거를 좀 안 짚어볼 수가 없거든요. 대선 과정이만큼 어제 일종의 조문 윤석열 후보도 조문을 가고 이재명 후보도 조문이 갔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조문 정치다 뭐 이런 기사 좀 썼던데 역시 관심이 끄는 건 윤석열 후보의 방문 아니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뭐 단일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예, 뭐 후보 본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고 나와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짧게 하고 갔는데 이제 안타깝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힘은 못 되더라도 마음의 위로라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선제적으로 바로 이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거는 오늘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본인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이후에 김병민 대변인이 그 기자들하고 좀 추가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정치 현안 얘기는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저께 갔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갈 거라고 오전부터 공지가 됐는데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말 깜짝 방문이었어요. 정말 깜짝 방문이었고 일정 자체 어제 포함이 돼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서울 잠실 세내역 유세 이제 송파에서 유세를 그러니까. 끝내고 그 저녁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걸 끝내고 갈 때 기자들한테 별다른 공지도 없었고 현장에 등장을 하니까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자가 왔네라고 알 정도로 정말 전격적이고 깜짝 방문이었고 원래 그리고 게다가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조문을 하고 이재명 후보자는 안 간다라고 공지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게다가 실제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갔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밤에 이재명 후보자가 가서 아마 안철수 후보라든가 아니 국민의당 이 지지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자가 한 걸로 보입니다. 역시 뭐 정치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죠? 뭐 별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거기 공개된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 얘기를. 그리고 표정을 보면 그 안철수 후보자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진짜 당혹해하고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뭐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제 조응천 민주당 선대 공동상황실장이 이제 인터뷰에서 사고 이후에 단일화야 변수가 좀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걸 언급했다는데 사실 뭐 정치권에서는 대선인이 대선인의만큼 이 변수잖아요. 이 변수가 다음 앞으로 남은 대선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의 야권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세차 사고가 그거에 대한 관측들이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은 뭐랍니까? 사실 지금 아직 아직 상중이라서 뭐 이런 정치적인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 조선신문을 봐도 그렇고 한 두 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 측에 악재가 좀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안 후보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이게 사실 지지율이나 어떤 세력면에서 봤을 때 사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초반에 좀 이렇게 열심히 붕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오히려 입지가 좀 옹색해졌다. 이게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 측과 단일화해서 국민의당의 힘을 빼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그 관측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그 두 번째는 오히려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지금 선거운동은 물론이지만 단일화 논의까지도 지금 사실상 다 올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테면 그 발인을 한 이후에라도 지금 뭐 어쨌든 본인을 막 이렇게 지지하고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선거운동을 하던 분이 선거운동 중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어서 막 단일화 협상을 한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말까지가 원래 1차 고비 단일화 1차 고비일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 기간 중에는 지금 뭔가 관련해가지고 좀 유효한 결과가 나오진 어렵지 않겠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봐요? 조응천 의원이 공동상황실장이 변수 언급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잘 될 거란 얘기인가 안 될 거란 얘기인가요? 민주당과 뭐 어떤 단일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이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과정이 아무래도 좀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논의 과정이 좀 더 뒤로 밀려졌다라고 민주당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이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를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 뭐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전부 다 윤석열 후보한테 돌아설 거라고는 민주당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이탈하는 표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차피 이번 대선의 최대 박빙 승부 뭐 2~3% 포인트 표 차이일 것이기 때문에 그 떨어져 나온 지지자들을 민주당이 확보해야 된다. 그 시간적 여유를 좀 벌었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1분 남았는데 양 후보 오늘 일정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정이요. 이재명 후보.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이제 강남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강북에 집중합니다. 노원도 가고 왕십리도 가고 홍대도 가고 네. 광화문도 가고 이 한 네 군데 가서 청년 그리고 뭐 직장인들, 자영업자 이렇게 계층별로 장소에 따라서 홍대를 가면 청년에 호소한다든지 그렇겠네요. 주제배에 맞게 이렇게 유세를 할 것 같습니다. 이동보다 국민의힘 수도권을 좀- 쭉 돌고요. 특히 수도권이요? 재보선 지역인 안성, 서초, 종로 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성남 유세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주로 언급할 걸로 보이고요. 오늘 오후 4시 경에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오늘 내일 아침에 양 후보에 대한 메시지는 이재명 후보는 청년 메시지,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메시지. 요게 탑으로 뽑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일 결정적 10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국회 정보보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현 기자, 곽재훈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